2장 2절 가우스 속어법과 가우스 졸단 속어법. 자, 이 절에서는 선형 연립방 정식을 풀 때 자주 쓰던 속어법을 체계화하여 일반적인 해법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어진 선형 연립방 정식의 첨가 행렬로부터 시작하여 사다리꼴 모양의 행렬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선형 연립방 정식과 가우스 속어법을 이용해서 얻어진 사다리꼴 모양의 행렬에 대응하는 선형 연립방 정식이 해집합이 같고 동치고 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원래 문제를 풀지 않고 훨씬 단순화된 쉬운 문제를 풀어서 원래 문제의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선형 연립방 정식의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여 속어법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런 도구들이 뭐였냐면 연립방 정식이 주어지면 두 식의 위치를 바꿔서 정리를 하기도 했고 한 식에 영아닌 실수를 곱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식에 상수배를 해서 다른 식에 빼주거나 더해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단순화시켰죠. 그 단순화시켜서 얻은 답이 원래 문제의 답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세 가지 연산을 했을 때 답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쓴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이런 연립방 정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의 마이너스 2배에서 둘째 방정식에 더해주면서 점점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것을 첨가 행렬을 가지고 똑같이 대응시켜 보면 이 첨가 행렬을 가지고 첫 번째 로우에 마이너스 2배에서 두 번째 로우에 더해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정식에 마이너스 3배에서 세 번째 방정식에 더해줘서 이 x를 없앴고 같은 식으로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에 2분의 1배 해서 여기에 2분의 1배 해서 좀 단순화시키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둘째 방정식에 마이너스 3배에서 셋째 방정식에 더해줘서 이 y를 없애줘서 점점 단순화되죠. x가 있고 y가 있고 g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되게끔 하면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배의 두 번째 로우에 해줘서 세 번째 로우에다 더해줘서 이제 세 번째 로우가 만들어진 거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마지막 셋째 방정식을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2배를 딱 해주면 이렇게 g가 딱 떨어져서 이런 식까지 됐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풀 게 없죠. 이건 연립방정식 푼다기보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g가 3이니까 3을 여기 대입하면 y가 나오죠. 그 y하고 g를 대입하면 x가 그냥 나오죠. 그냥 substitution만 하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니까 backward substitution만 하면 g, y, x가 쭈쭈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식까지만 구하면 연립방정식 구하는 건 역행렬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단순화만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대입만 해서 답을 구하는 게 되는 거죠. 역행렬을 구하는 거하고는 시간이 비교가 안 되죠. 자,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까지 구해놓고 보면 g는 3이다. g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 y하고 g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딱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는 요런 과정을 똑같이만 해도 되네 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가우스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가 요 단순한 아이디어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연립방정식을 풀 때 혁신적인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수가 3개 있을 때는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지만 변수가 한 50개쯤 됐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풀라 그러면 엄청난 비용 소모가 되지만 이 숫자만 갖고 한다 그러면 할만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때 요런 거. 요게 지금 끝이 잘 보면 x 아래 y가 요쪽에 y x가 없죠. 요 y 아래 y가 없죠. 그런 식으로 점점 단순화돼 있죠. 그게 행렬로 보면 이렇게 사다리꼴 같이 이런 식이 계단같이 되는 거죠. 0이. 자, 그래서 요런 모양의 행렬. 요런 모양의 행렬이 바로 그런 연립방정식에 대응하는 행렬이 그런 모양의 행렬이기만 하면 그냥 답 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모양의 행렬의 이름이 뭐예요? 그걸 로우 에첼론 폼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REF, 행사다리꼴.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행렬. 그 행렬의 특징이 뭐냐면 성분이 모두 0인 행이 존재하면 그 행은 행렬의 맨 아래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다 제로인 행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제일 아래로.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있으면 그건 로를 바꿔서 제일 아래로 보낸다는 소리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는. 각 행에서 처음 나타나는 0이 아닌 성분은 1이다. 여기서 보면 여기 1 딱 떨어지죠. 여기 리딩 숫자들이. 왜냐하면 1이 아니면 나중에 어차피 그 G값을 또는 Y값을 구하기 위해서 몇 배 해거나 몇 배 나눠줘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1로 만들어 놓으면 그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G 이퀄 몇이다 이렇게. G 이퀄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2가 있으면 G 이퀄 2분의 3이다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딱딱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 엔트리는 다 1이다. 그 다음 i행과 i 플러스 행 모두의 선행 성분이 존재하면 i 플러스 1행의 선행 성분은 i행의 선행 성분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게 그 얘기가 바로 이렇게 사다리꼴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가 리딩 변수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리딩 변수 아래는 다 0이고 다른 리딩 변수는 이쪽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나타나면 두 번째 리딩 변수는 아래쪽에 오른쪽, 또 하나 성분은 아래쪽 오른쪽. 오른쪽에 바로 앞일 수도 있고 좀 쭉 몇 단계 거쳐서 뒤일 수도 있고. 계단의 길이가 길 수는 있지만 계단 모양은 언제나 그런 모양이면, 즉 이런 모양이면 우리가 그거를 REF 폼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Low Reduced Form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하나 더 조건을 더 보탠 행렬을 기약 행사다리꼴 Reduced Low Echelon Form이라고 하는데 조건 하나를 더해요. 그 하나 더하는 건 뭐냐면 I행의 선행 성분을 포함하는 행의 열의 다른 성분이 모두 0인 거. 그건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요게 리딩 성분이 있죠? 요 리딩 성분이 있는 컬럼에 다른 게 다 0이 되게. 그러면 뭐예요? 요게 1을 0을 만드는 거죠. 요것도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건 어떻게 얻어질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해주면 요거 0 만들 수 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에서 요 식에다가 그러면 요거 0 만들 수 있죠. 여기도 따라서 변하고 여기다가 2분의 7배 곱해서 더해주면 요거 0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2분의 7배 곱한 거 하고 요걸 더한 숫자가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 하고 나머지 다 0인 게 되죠. 그러면 G 이퀄 요 3이 되죠. Y는 바로 여기 남은 숫자가 Y가 되죠. X는 요게 0이 되고 요것도 0이 되니까 X 이퀄 여기 남은 숫자가 답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냥 X는 뭐, Y는 뭐, G는 뭐 하는 식으로 그냥 방정식이 완전히 풀리는 거죠. 백워드 서브스티션조차 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졸단이에요. 졸단이 그럼 가우스는 여기까지만 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놨는데 졸단이 뭐 거기까지가 아니라 좀 더 나가서 그냥 위에까지 다 0으로 만들면 그냥 남는 숫자들이 그냥 답이 되니까 뭐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끝까지 가서 답을 구하는 걸 가우스 졸단의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졸단의 속어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REF의 모양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다 REF 모양입니다. 사다리꼴이고 다 1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다 영행렬조차도 REF의 예입니다. 그다음 요런 것들은 여기 보면 여긴 영행렬 모두가 제로인 게 중간에 있죠. 그러면 REF의 조건 중에 하나에 어긋나니까 REF가 아니고 요게 1이 아니라 2지요. 리딩 변수 다 1이어야 되는데 2니까 REF가 아니고 요거는 리딩 변수 아래 리딩 변수가 이렇게 한 줄에 나타날 수가 없고 옆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REF가 아직 덜 된 거죠. 요건 다 REF들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다 RREF지였다. RRE. 왜냐하면 REF이면서 다 아래 위가 쫙 없잖아요. 아이덴티티 같은 거, 영행렬 같은 거, 이건 다 RREF입니다. 이것도 물론 RREF이긴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리딩 개수가 1인 REF이면서 리딩 개수가 1인 그 아래가 다 아래 위가 다 0이죠. 이런 게 다 RREF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REF와 그에 대응하는 RREF의 예를 보면 뭐 REF는 이런 식인 거는 이제 이렇게 1만 있으면 다 여기 위에는 뭐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RREF는 이게 리딩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 위가 다 0이어야 되고 여기 아래가 0이면 그 위는 0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 위에 4개는 REF의 일반적인 모양들을 표시한 거고 요걸 RREF의 일반적인 모양을 표시한 것들입니다. 자.
이 RREF 이런 그 가우스 소거법이 왜 중요하게 됐냐면 이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이 천체 관측을 한 거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해법을 이용해서 세레스가 가우스가 예측했던 천여 자리 근처에서 이제 행성이 언제쯤 나타날 거라는 것을 옛날 궤적들을 쭉 추적하면서 그걸 식으로 바꾸니까 연립방정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큰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이때쯤 올 거라고 답을 구해준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이제 그 해법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서 관측되면서 이제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1888년에 졸단이 측지학 책에 이 가우스 소거법의 이 풀이 과정을 자세히 써서 소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웹주소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더 깊은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주어진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행렬을 구했잖아요. 그 행렬, 개수 행렬, 첨가 행렬. 자, 그 개수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취한 연산, 이 몇 가지 종류였어요? 크게는 세 가지였죠. 위치를 바꾼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바꾼다. 그럼 행렬에서 로우를 바꾸는 게 되죠. 한 로우에 영환이 상수배를 한다. 또는 한 로우에 상수배를 해서 다른 로우에 더해준다. 그 세 가지 연산이죠. 그 연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Elementary Row Operation이라고 불러요. Elementary Row Operation. ERO. 자, 첫 번째 E1, E2, E3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 E1, 첫 번째 Elementary First Type Elementary Row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Elementary Row Operation의 첫 번째 타입은 두 행을 바꾼다. 그 다음에 두 행을 바꾼다니까 보통 이렇게 그냥 i번째 로우와 j번째 로우를 이렇게 교환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다음 A의 i번째 행의 영환인 상수배를 곱한다. 그거는 Second Type Elementary Row Operation i번째 로우의 상수배를 곱한다. K배 한다. 세 번째,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거예요. A의 i행을 K배해서 J행에 더한다. 즉 i번째 행에다가 K배해서 J번째 행에 더한다. 그래서 이거를 J번째 행으로 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화시킬 때 제일 키 프로세스죠. 이 세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사용한 겁니다. 이거 외에 딴 거 한 거 있냐?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소거법을 그동안 해왔던 건 이 세 가지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 3가 that's all we need. 자, 이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기본 행 연산을 시행해서 행렬 A부터 B를 얻었다고 하면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이나 BX equal C라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풀 필요가 없이 단순화시켜서 이걸 풀면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두 가지 행렬을 그렇게 얻은 행렬을 이퀴벌런트한 행렬이라고 해요. 이퀴벌런트. 첨가 행렬이 행동치인 두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은 같다. 해집합이다. 이게 키예요. 가우스 오퍼 워킹하는 리즈는 이게 그거에 대응하는 방정식의 해집합이 같다는 것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행동치인이에요. 여기서 뭐 로우를 바꾸거나 뭐 몇 배해서 빼주거나 뭐 이렇게 이거 2분의 1배 줄여주거나 해서 이렇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단순화시켜주는 과정인데 이게 다 동치인 행렬들이 이퀴벌런트한 행렬이라는 소리죠. 해집합도 같아지는. 자, 이제 행렬 A를 기본 연산을 시행해서 REF와 RREF로 변형시켜 봅시다. 자,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자, 먼저 성분이 모두는 0이 아닌 가장 좌측렬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여기가 0이 있으니까 0을 바꿔요, 위치를. 0을 바꿔서 이건 2로 보내줘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위치를 여기에 두 번째 로우하고 첫 번째 로우를 바꿔줘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1배, 첫 번째 로우에다 이제 마이너스 1배에서 마지막 로우를, 앞에 자를 0으로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0을 만들고. 그럼 첫 번째 행의 열에 대해서는 연산이 끝난 거죠. 두 번째 연산으로 가요.
여긴 다 0이니까 손댈 게 없고, 여기서 마이너스 205인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요게 1이 되죠. 그럼 1을 만들어줘요. 1을 만들어준 다음에 1에다가 마이너스 5배 해서 요걸 0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7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게 1이 되죠. 그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더 쉽게는 여기서 그냥, 여기의 경우에는 마지막 거에다가 2를 곱해줘서 이거 2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위치를 바꾼 거죠. 위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서 결국은 사다리꼴을 만든 거예요. 사다리꼴 만들면, 여기 이제 사다리꼴 모양이 됐고, 뭐, 조건이 다 정리됐으니까, 결국 RREF까지를 구해진 게 됐죠. RREF 구해진 게 다음과 같이 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방 정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행렬을 이용해서 그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REF를 얻은 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 오니까 벌써 여기까지 REF까지는 왔네요. 여기서 REF를 일단 얻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리딩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그 리딩 계수 아래는 다 0이고 그 다음에 계단 형태 모양 갖췄으니까 REF가 된 거죠. 요걸 RREF로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다 5배, 요번 두 번째 로우에 5배에서 이걸 0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2분의 7배에서 이걸 0을 만들어주고 하는 여기다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0을 만들어주면 이제 RREF까지 갈 수 있는 거죠. REF 이렇게 만들었고 이걸 RREF까지 만들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준 예가 되겠습니다. 예제 6도 A의 REF, RREF를 행렬을 주고 이제 연산을 통해서 쭉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RREF를 자 위에 있는 과정을 이제 이게 행렬이 2차나 3차 때는 쉽게 되니까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계산량이 점점 커지죠. 예를 들어 한 50차 행렬쯤 되면 손으로 하기에는 좀 하루 종일 해도 하기가 곤란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복사를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자 크롬에서 자 주소를 갖다 놓고 자. 이 주소가 벡터 9이죠. 벡터 9이 아니지. 이거를 노트 도구를 죽이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계속 보여줍시다. 계속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내용들을 아까 주어진 주소에서 카피해서 그래서 크롬에서 이 인터랙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프리워크시트에 있는 이제 에첼론 폼이 나올 거고 행렬을 이렇게 정의해줘서 이 행렬이 뭐 이런 행렬이 아니라 뭐 이런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런 행렬의 에첼론 폼을 컨트롤 V를 주고 한번 런을 시켜보면 이 행렬의 그 로우 에첼론 폼이 자 쉽게 이렇게 바로 얻어지지요. 예, 이거는 이제 이걸 아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33,901로 나눠주면은 이제 에첼론 폼이 바로 나오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행렬들을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그 행렬에 이제 에첼론 폼들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들 알겠죠? 그러니까 행렬 사이즈가 이제 3차인 경우는 이렇고 이제 사이즈가 더 크게 하려면 이게 3x5 행렬이 아니라 3x7 행렬이면 뭐 또는 4x6 행렬이면 이게 4x6 행렬을 정수 안에서 정의해서 이게 24개의 숫자를 쭉 나열하면은 자연스럽게 4개씩 그 4x6인 벡터 행렬이 만들어지고 그거의 에첼론 폼을 구하면 바로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사이드들은 퀴즈에서나 이런 데 나올 수 있으니까 손으로 해보지만 큰 걸 숙제에서 낼 때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 예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행렬, 3차 행렬을 이렇게 주고, 아이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면은 여기에 이런 행렬을 줬죠? 그 행렬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행렬을 주고 그 행렬의 에칠런 폼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딱 구해지죠? 이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구한 R이 에칠런 폼하고 똑같이 일치하죠? 그런 식으로 조짐들을 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첨가 행렬이 행동치인 두 선형 연립방 정식은 해집합이 같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위에 정리해서 선형 연립방 정식의 첨가 행렬을 REF로 변형시켜서 그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고 그 연립방 정식을 가우스 소거법으로 푸는 것은 REF를 먼저 구한 다음에 REF를 구하면 여기서 G는 3이고 G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고 X, G를 집어넣으면 YG의 값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식에서 X까지 구해서 답이 X 이퀄 2, Y 이퀄 마이너스 1, G 이퀄 3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세이지를 이용해서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여기 보시듯이 컨트롤 C를 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이 행렬을 가지고 유닛을 가지고 에칠런 폼을 구해보면 에칠런 폼이 이렇게 딱 나오죠. 로 에칠런 폼. 그러면 이게 바로 X, Y, G가 딱 REF 폼이 딱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행렬은 B를 이제 행렬 A는 이렇게 되고 여기다 B 행렬을 정의해주고 B 행렬을 집어넣어줘서 이제 어그먼트드 행렬을 C로 만들고 이 어그먼트드 행렬인 C의 에칠런 폼을 다음과 같이 구해주고 그러면 에칠런 폼 이렇게 나오니까 X는 2, Y는 마이너스 1, G는 3 하고 딱 답이 나와서 아까 답하고 완전히 일치하게 되죠. 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우스 졸단 소거법으로 연립방 정식 좀 큰 사이즈 연립방 정식을 풀면은 바로 이제 소거법을 하고 아까 했던 식을 똑같은 알고리즘에 숫자만 좀 더 사이즈가 커지니까 같이 유리수 성분에서 이제 첫 번째 컬럼은 이렇고 두 번째 컬럼은 이렇고 세 번째 컬럼은 이렇고 네 번째 컬럼은 이런 행렬을 정의해서 그 행렬의 에칠런 폼을 구해보면 딱 이렇죠. 그러면 에칠런 여기서 x 그러니까 요 마지막 변수의 값은 3분의 1이고 이제 프리 변수 집어넣어서 프리 변수가 자유 변수가 여기 두 번째 거 그쵸? x2 네 번째 거 프리 베리어블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 거 프리 베리어블이죠. 요 세 개의 프리 베리어블을 프리 베리어블을 RST라고 주고 요 RST를 이용해서 이제 쭉 집어넣어 주면 R6 X6는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RST를 이용해서 나머지 X1과 X3를 구할 수가 있어서 전체 집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해를 표현하면 X1부터 X6는 이런 그 특이해 플러스 뭐 일반해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요 리딩 베리어블과 요 프리 베리어블이 얼마큼 중요한지, 즉 가우스 소거법을 해서 얻고 나면 거기서 이 리딩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전체 해집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차 연립방 정식인 경우에 이제 이게 다 0이면 동차 연립방 정식인 경우에 다 0, 동차 연립방 정식이면 xi들이 다 0일 경우가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해가 존재하므로 그런 동차 연립방 정식은 언제나 콘시스턴트하고 그런 경우에 요 x 이퀄 제로를 우리가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차 연립방 정식의 경우에는 그 해가 무조건 존재하니까 딱 유일한 경우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남는데 유일한 해가 존재하냐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연립방 정식 이렇게 주고 이제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REF를 구해서 이 REF를 보고 여기는 이건 해가 존재하는구나.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구나. 세 개, 네 개, 하나, 둘, 세 개구나. 프리 베리어블이 X2, X4, X5구나. 이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RST를 주고 그 나머지 두 개, 요 세 개의 1차 독립인 식을 활용해서 전체 해집합을 이제 구해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을 만족하는 모든 xi들이 이제 해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n개의 미지수를 갖는 동차 연립방 정식에 대해서 첨가 행렬의 RREF가 R개의 선행 성분을 갖는다면 해집합은 n-R개의 자유변수를 갖는다.
그쵸? n by n 행렬에서 자 리딩 베리어블 개수가 몇 개면 나머지 n 개속으로 리딩 베리어블 개수 뺀 것만큼이 다 자유변수 프리 베리어블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연습 문제들입니다. 연습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풀고 2조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